네, 안녕하세요. 지금 10시 5분이 돼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실습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거든요. 그 마이디프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하려고 하는 것들, 내용들 그 랜딩 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드렸는데요. 요거 키시면 전체적인 오늘 할 내용들 쭉 있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 나만의 그 소설 창작 앱을 만들어 볼 건데 그 실습을 할 때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요. 여기를 보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컴퓨터 앞에 안 앉아 계시다면 컴퓨터에 가셔서 마이디포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고요. 같이 로그인 한 상태에서 따라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게 아주 간단하진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용량의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할 때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따라오시다가 모르시는 거는 제가 이제 링크를 또 공유 드릴 건데 저희 프롬프트 링크를 공유 드릴 거예요. 그 프롬프트 링크를 보시고 또 참조를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보시는 것과 그리고 또 하는 거는 다르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그 늦은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이디포로 나만의 소설 창작 앱 만들기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디포 같은 경우 이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마이디포 고객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저희가 원래 이 웨비나 자체는 저희 이미 기존에 있는 고객분들께 감사하는 차원에서 혜택 차원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교육이었는데 좀 더 참여 확대하고자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이디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마이디포는 일단 여러 가지 AI를 모아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미나이와 제미나이 최신 모델, GPT 최신 모델, 그리고 클로우드 최신 모델, 이미지 모델과 그리고 텍스트 모델을 다 쓸 수 있고요. 챗하면 챗GPT나 혹은 또 제미나이, 클로우드에서 쓸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챗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마이디포의 가장 특별한 점은 AI 매시업 기능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AI로 하나의 툴을 만들던가 혹은 또 여러 가지 AI 플로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붙여서 네.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뭐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고 마지막에 인풋은 어떻게 된다. 이런 매시업 플로우를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저희랑 비슷한 플랫폼이 N8N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죠. 근데 저희는 AI를 결합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용량의 문서 처리들에 훨씬 더 역량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시거나 혹은 또 번역을 하시거나 또 다른 일들 하실 때 본인 나만의 커스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많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하는 목적도 사실 제가 만든 지금 소설 앱을 보여드릴 건데 소설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 소설 앱이 사실 여러분들 취향에는 딱 맞진 않을 거예요. 워낙에 문체 스타일도 다르고 원하시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소설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설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템플릿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이런 식으로 고쳐야겠다. 그리고 고칠 때도 또 이제 한 번에 막 300페이지 고치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페이지 고치면 사실 한 3, 4불 나가거든요. 이런 일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실험해 가면서 고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가져왔던 팁들 공유를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마이디포는 이런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기획과 설계를 한 다음에 이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입문까지 하는 과정을 매시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자동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AI를 발행을 해요. AI를 발행을 하면 다른 분들이 내 AI를 쓰게 되면 나한테 10% 리워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만의 소설 쓰는 앱을 공유를 해서 내가 이런 소설 쓰는 앱이 있는데 당신도 써보세요 라고 하면 사실 뭐 재밌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 소설 앱으로 저의 실제 있는 상황을 주면 그 실제 상황에 맞춰서 이름까지 실제 사람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써주는데 그런 것들 친구들한테 공유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제 스타일의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스타일의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소설들이 더 많이 쌓이고 더 좋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행을 해주시면 네, 한 10% 정도 리워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쌓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오늘 지금 늦었으니까 마이디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소설 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설 쓰기를 한다라고 하면 소설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저도 사실 소설을 직접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 AI에서 시대에서는 당연히 AI한테 먼저 물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소설을 쓰는 네, 기본 원칙, 플로우를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클로우드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클로우드가 대답을 해줄 거잖아요. 클로우드가 이제 대답한 거를 가지고 1단계는 아이디어 발전이다. 그리고 2단계는 캐릭터 구축이다. 3단계는 플롯 구조다. 그리고 4단계는 장면 쓰기다. 여기에서도 뭐 장면 쓰기 원칙들이 있고 5단계는 그 다음에 수정과 레이어를 한다. 실전 팁, 일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 틀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메시업을 구성을 할 거예요. 메시업을 구성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듈들이 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여기 제 AI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소설에다 모아뒀는데 이 소설에 모아둔 거에 보면 일단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에서 막과 장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상세 설계를 하는 거예요. 네, 각각의 막과 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상세 설계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AI가 또다시 소설 내용을 생성을 합니다. 이 소설 내용을 생성을 할 때는 몇 개의 막과 장이 있는지에 따라서 AI가 돌아가는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소설 내용을 생성을 하고 작성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입문을 합니다. AI라는 게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AI는 통계 머신입니다. 통계 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값을 100%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 매번 B가 나오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B가 나오기도 하고 B-가 나오기도 하고 B-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 결과값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속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신청 받았을 때 유저분들이 제일 많이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캐릭터 일관성 어떻게 유지하냐.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를 하는 거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그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AI한테 다 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기억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AI가 실제로 기억력을 가진 게 아니라요. 매번 AI가 뭐 한 번의 콜이라고 할게요. 매번 한 번의 콜이 일어날 때마다 그 해당 기억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맥락을 함께 줘서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I가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I가 기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전에 했던 대화와 우리가 가진 캐릭터들의 모든 맥락을 AI한테 던져줘서 그 AI가 여기에 이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것들의 가장 적합한 다음 토큰을, 그러니까 다음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AI한테 다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설 기획안 작성 전문가라는 이 AI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기획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왼쪽 화면에 AI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싱글 모듈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싱글 모듈 만들기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하나의 AI 플로우를 정의를 할 겁니다. 똑같은 작업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작업을 이 AI가 반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그 교보제로 돌아가가지고 교보제에 보면 소설 기획안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소설 기획안 작성에서는 클로우드 4.5 오프스 모델을 썼다고 해요. 자, 클로우드 4.5 오프스 모델을 쓴 이유는 클로우드 4.5 오프스 모델이 글을 제일 잘 씁니다. 그리고 창의력도 제일 좋고요. 그래서 보통 글을 쓸 때는 클로우드 모델을 쓰면 실수하지 않아요. 사실 코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딩도 사실 일종의 글쓰기거든요.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코딩 언어, 소프트웨어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언어도 글쓰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 클로우드가
제일 잘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 플랫폼을 거의 다 AI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때 클로우드만 씁니다. 대체로요. 네, 뭐 검토 같은 거 할 때는 또 다른 걸 쓰지만. 그래서 클로우드 4.5 오프스. 여기서 네, 4.5 오프스 네, 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set AI 페르소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전문적인 용어로 시스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캐릭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맥락을 다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AI가 뭐 대화를 하거나 할 때 나에 대한 장기 기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챗GPT랑 대화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장기 기억 정보가 매번 사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서 AI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만 썼을지언정 실제로 AI한테 들어가는 정보는 이 뒤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있어서 얘가 AI한테, 제 얼굴이 AI예요. AI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뱉어지는 거죠. 통계에 따라서. 네. 근데 그게 그럴듯한 이유는 이게 통계가 그 뭐 매개 변수가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 지식의 모든 걸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켰기 때문인데, 이제 그거는 너무 기술적인 얘기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AI한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던져줘야지 된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얘기도 되겠죠. 관련 없는 정보는 주면 안 돼요. 관련 없는 정보를 주게 되면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뭐 물론 요즘 모델들은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죽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루시네이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방법은 관련 없는 정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챗GPT에서 길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길게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AI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세션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세션을 다시 시작하면 그 지금까지 있었던 동안 정보들을 안 던져주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더 깨끗한 답변, 할루시네이션이 덜한 답변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대화를 끝내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대화들 다 요약을 해라. 그런 다음에 또 그 요약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대화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세션 정보들이 다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잠깐만. 이게 너무 AI 기본적인 얘기로 흘렀는데, 이게 근데 사실 AI 기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AI 플로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AI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고 통계 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준 인풋에 기반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그럴싸하게 뱉어낼 뿐이다. 물론 그 그럴싸하게 뱉어내는 답이 어마어마해서 이렇게 대단해진 거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설 앱 계속 만들 건데요. Set AI 페르소나는 그냥 둘게요. 네, 아무것도 안 쓰고요. 이거는 나중에 너는 세계 최고의 소설가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해볼까요? 너는 세계 최고의 소설가야. 지금부터 소설을 기획할 거야. 뭐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efine AI Task.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는 여러분 챗GPT랑 대화하실 때 여러분들이 치시는 그 대화 내용이 프롬프트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 대화를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전부 다 그냥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프롬프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교하게 쓰면 쓸수록 더 AI가 답변을 잘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매번 정교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더 정교하게 뭔가 질문을 생각해내는 것도 상당한 지적 노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그냥 저장해 놓고 매번 똑같은 거를 돌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프롬프트 이제 복불해서 그냥 사용할게요. 자, 여기서 복사 눌러주세요. 다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실습 중입니다. 복사 눌러주시고 다시 Create AI 모듈로 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 만들 때 사실 저는 이거 다 만들진 않았어요. 제가 사실 여기에 있는 Create with AI, 그러니까 AI 도움 받기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소설 기획하고 싶은데 기획하는 거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그냥 쓰면
사실 자동으로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실습 목적이기 때문에 벚굿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할 정의가 됐는데요. 역할 정의가 됐고 다음 유저가 제시한 소설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노블 컨셉이라고 해서 XML 태그라는 거거든요. XML 태그라는 걸 넣었어요. XML 태그가 열렸다가 닫혔죠. 얘를 넣은 이유는 AI에게 이 부분은 구분된 정보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이 소설 컨셉을 주는데 이 컨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길면 AI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뭐 프로그래밍 언어까지는 아니고 HTML, XML 태그라는 건데 이 언어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는 변수값이에요. 변수값. 변수값이라는 거는 나중에 유저가 계속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 값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 아까 이 여기 노블 컨셉이라고 나오죠. 이 변수값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댓글이 현실이 되는 소설 뭐 해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매번 바뀌는 값이에요. 댓글이 현실이 되는 소설에 대해서 여기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이 안에 댓글이 현실이 되는 소설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바꾸고 싶은 변수 값은 중괄호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걸 쭉 한번 첫 번째니까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 모듈부터는 제가 자세히 안 읽고 복붙으로 넘어갈게요. 이 내용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소설 기획안을 작성하세요. 필수 요구사항, 문학적으로 완성도 높아야 됨, 명확하고 적절한 주제의식이 있어야 함, 서사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됨, 제한성을 반드시 지켜야 함, 첫 번째 막은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흡입력 있는 내용으로 시작해야 함, 반전의 묘미가 있으면 더욱 좋은 필수는 아님. 이런 필수 요구사항들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고쳐주셔서 여러분들만의 소설 앱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말고 첫 번째는 좀 지루하게 시작하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굉장히 잔잔한 소설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계속 찍어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런 요구사항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쭉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작성 과정에서 뭐 주의해야 될 점, 핵심 요소 파악, 뭐 서사 구조 설계, 주요 갈등과 긴장 요소, 그런 다음에 어떤 아웃풋을 내가 받고 싶은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완성된 소설 기획안을 다음 형식으로 작성하세요. 기획 노트 주세요. 제목, 장르, 주제의식, 그리고 소설의 분위기, 문체, 등장인물. 등장인물에서 막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모든 주요 및 조연 인물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각 인물의 성격, 배경, 욕망, 동기, 결핍, 역할을 포함해 주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질문 중에서 캐릭터 일관성 어떻게 유지하냐는 얘기 계속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계속 줄 거예요. 모든 AI한테 컨텍스트로 계속 줄 거예요. 등장인물이 나오는. 그리고 여기 당연히 주제의식과 분위기, 문체, 등장인물 여기 나오는 여기 현재 아웃풋 것들은 모든 AI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에 제작해서 연결할 모든 AI들한테 맥락값으로 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생성을 할 수 있겠죠. 캐릭터가 갑자기 막 바보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천재가 되고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게 이제 일관성을 유지를 한다. 그리고 결말, 그리고 작성 시 주의사항 이런 걸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테스트를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게 단순하기도 한데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값을 통제하려면 실제로 많은 노가다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토큰 소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얻는 과정은 되게 긴 과정인데 여기서 제가 아무래도 템플릿을 드렸으니까 그 템플릿 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고치고 싶다. 그런 부분들 좀 고쳐가면서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에서 여기 지금 변수 지정하고 다음은 변수를 어떻게 통제를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변수가 나왔어요. 노블 컨셉. 그래서 소설 개념이라는 변수 우리가 딱 하나를 지정을 했는데 마이디포에서는 변수를 두 가지 타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텍스트나 파일 변수, 또 하나는 리스트 변수예요. 리스트 변수는 객관식이라는 거죠. 객관식은 뭐 사실 별거 아니고요. 객관식은 1하고 엔터 치고 2하고 엔터 치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객관식으로 유저한테 제시가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뭘로 글을 쓰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로 프롬프트 속에 넣은 다음에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유저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 객관식 문항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소설 컨셉, 유저가 말하는 소설 컨셉을 받을 거니까 그 컨셉 같은 경우는 텍스트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받기, 파일로 받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텍스트로 받기, 파일로 받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따라오시면요. 이 두 가지 타입이 뭐냐면 extract text. extract text는 그냥 텍스트 그 자체예요. 예를 들자면 파일을 올렸을 때, PDF 파일을 올렸을 때 저희 마이디포에 있는 OCR 자체 기술을 이용해서 텍스트만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트리키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미지를 올렸을 때 익스트랙트 텍스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미지에서 텍스트만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만 뽑아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show file as is, 그러니까 파일 그대로 보여주기를 선택,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데요. 파일을 그대로 보여주기, 모델에게 보여주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모델에게 파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 텍스트가 있는 이미지 파일을 모델에게 보여줘도 모델이 그거를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는 텍스트가 뭐가 들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모델에게 그대로 해서 이미지 파일을 처리하고 싶다. 혹은 또 내가 뭐 카드 뉴스를 만들고 싶은데 카드 뉴스가 내가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된다. 근데 그거를 뭐 설명을 하기는 귀찮고 그냥 예시를 주고 싶다. 그 템플릿 예시를 여기다가 네, 멀티모달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카드 뉴스를 만들 때 해당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OCR, 저희 OCR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지간한 케이스는 전부 다 그냥 extract 텍스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모델에게 특별히 그 파일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멀티모달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어드밴스드 세팅이 있는데요. 그 유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모델의 독창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여기서 조정 가능합니다. 템퍼처라고 하는데요. 이걸 줄일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가장 높은 값을 설정을 하셨을 때 창의성이 제일 높아져요. 이거는 뭐 약간 좀 전문적인 거라서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AI 모델에서의 템퍼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높을수록 독창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미나이 모델을 선택하면 뭐 웹 그라운딩이라고 해가지고 웹 서치 기능도 킬 수 있거든요. AI 모듈, 우리가 지금 만드는 모듈 자체가 웹 서치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이름을 설정을 하고, 저는 그냥 테스트라고 할게요. 여기도 테스트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비저빌리티 설정이 있는데, 나는 내 AI 모듈 발행을 하고 나서 나만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나만 보고 싶으면 프라이빗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프라이빗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비즈니스 계정에서 같이 팀원들이랑 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팀 계정으로 이거를 만든다고 해도 프라이빗 설정하면 나만 보이는 거고요. 팀으로 설정하면 팀이랑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AI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보이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거를 많이 쓰게 해서 나는 리워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퍼블릭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AI 서치, 그러니까 AI 검색하기에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AI를 쓸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요거 하나 제가 까먹고 넘어가는데 가이드 메시지라는 건 여기 그 유저가 보게 되는 여기 이 유저들이 보게 되는 안내 메시지거든요. 어떤 인풋을 넣어라 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인데 그 안내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안내 메시지 테스트 쓸게요.
안내 메시지 테스트라고 쓰면 안내 메시지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유저가 나중에 입력할 때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끝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퍼블리시를 해볼게요. 자, 퍼블리시 누르면 폴더 설정할 수 있고 마이디포에서는 내가 만든 AI를 폴더별로 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로 넣어보겠습니다. 소설에 셀렉트해서 퍼블리싱을 하면 뭐죠? 네, 네트워크 에러가 떴습니다. 지금. 네. 아이고, 아이고. 네, 네. 네, 여러분들 다 됐죠? 저는 지금 사실 여기가 오피스라 가지고 지금 네트워크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잠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들 성공하셨나요? 발행에 성공하셨다고 네, 믿고 그러면 그 만들어진 지금 현재 아까처럼 만들어진 게 여기 이렇게 네, 지금 네트워크가 진짜 안 좋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소설에 대해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거는 이제 완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춰서. 자, 이제 소설 아이디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 이름은 류승훈이거든요. 류승훈이 웨비나를 진행하는 소설하고 런 누르면 왼쪽에 런 하고 있는 게 뜨죠. 그래서 이 런 하는 게 뜨고요. 여기 이제 다 되면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줄 거예요. 이거 다 됐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받으면 이제 제가 확인하면 되고요. 이 안에는 제가 이제 설정했던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아이디어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인풋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런 프롬프트를 쓰게 되고 마지막 아웃풋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들이 전부 이 한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들이 뭐 봤는데 이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 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라고 하면 북마크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북마크로 추가를 하면 소설 기획안 작성 전문가라는 내가 즐겨찾기 한 게 여기 앞에 나오고요. 보너스 자꾸 타라고 나오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일 출석하시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와주시면 좋습니다. 클레임 보너스 하면 돈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페이보릿에 가보시면 즐겨찾기에 가보시면 소설 작성 전문가가 앞에 떠 있어서 이거를 계속 자주 쓰시는 거다라고 하면 이 앞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의 모듈을 만들었는데 무려 40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속도를 내서 쫓아와 주세요. 자, 이제 소설 막장 설계라는 게 있는데요. 자, 막장 설계를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AI 만들기 누르시고요. 싱글 모듈 만들기 누르시고 막장 설계에서 GPT 5.1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 따로 갈게요. GPT 5.1 하고 이거는 생략하고 여기서 복사 막장 설계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기본 구조라고 할게요. 소설 막장 기본 구조 막장 기본 구조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장 기본 구조 짠, 기본 하고 프라이빗으로 해서 퍼블리시. 네. 그래서 막장 기본 구조라는 앱이 또 하나 만들어졌죠. 네. 방금 전에 돌렸던 그 태스크가 제가 과업이 완료됐다. 아까 기획이 완료됐다라고 떴는데요. 지금 왼쪽 클릭해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서사 구조 설계, 주요 갈등과 긴장 요소, 개연성 있는 인물 관계도, 분위기와 문체의 조화, 반전 요소, 이런 것들이 쫙 나오고, 그리고 소설 기획안, 제목이 접속 중이래요. 네, 주제의식. 자기 마음대로 썼네요. 근데 너무 그럴듯해요, 사실. 디지털 시대의 연결이 진정한 소통을 보장하지 않는다. 진정한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네. 이런 거 보고, 다 이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접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에디트 모드를 켜신 다음에 AI를 통해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유승훈 나이가 너무 많아. 48세라니 이거 무슨 왕발인가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이 에디팅을 하는 상태에서는
세이브가 안 되거든요. 다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이거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이 부분. 다만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나 딴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창 두 개 띄워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문서 에디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서 에디팅이 되고 나면 세이브 체인지 하고 네, 그거를 가지고 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모듈 만들게요. 소설 내용 생성을 하는 건데요. 네, 소설 내용 생성 따라오고 계시죠? 네, 싱글 모듈 만들기 하고 여기도 GPT 5.1 했어요. GPT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GPT는 약간 좀 팔방미녀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작업에 애매하다라고 하면 그냥 GPT 선택하시면 됩니다. 맥락이 너무 크고 내 말을 좀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제미나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팔방미녀를 원한다. 나 뭐 선택할지 모르겠다. 그럼 GPT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돈이 조금 들지만 나는 정말 정교한 라이팅, 글쓰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클로드 모델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희는 여기서는 그냥 GPT-5 모델을 선택을 할게요. 자, 선택을 하고 아까 했듯이 또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 소설 구조를 계속 변수로 넣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소설 구조를 계속해서 변수로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소설 내용을 실제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소설 내용을 실제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 막장에서 작성된 내용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막장, 그러니까 내가 챕터 2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챕터 1의 내용까지도 여기에 컨텍스트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이전 내용과 현재 장설계에 따라서 이 AI가 쓴 내용이 매우 상이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통계 머신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계 머신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렇게 써왔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있는 구조나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해라 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 내용을 주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만들었던 막장 설계에서 있는 설계된 챕터를 여기에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쭉 다 보고 소설 구조와 이전 내용과 그리고 현재 장 설계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장을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 저는 이제 연결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실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하시면 이게 훨씬 더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 싱글 모듈을 만들어서 각각의 변수들을 하나씩 준 다음에 쓰시고 그런 다음에 수정할 때 저희 에디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수정을 하시고 이거를 내 통제 안에 두고 싶다. 나의 컨셉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계속 소설 쓰는 과정을 개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싱글 모듈을 계속 한 번씩 돌려가면서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됐고, 여기도, 뭐, 적당히 넣으시고요. 네. 소설 구조. 네. 여기는 이전 내용. 그리고 여기는 내가 이번에 쓸 내용.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소설 내용 쓰기.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또 퍼블리싱 하겠습니다. 소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총 3개의 앱을 만들었어요. 총 3개의 앱. 뭘 만들었냐면요. 아까 제가 발행하다 실패한 거 빼고, 발행하다 실패한 건 소설 기획안 작성 전문가였고요. 기획 앱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기획에 따라서 막과 장의 세부 구조를 짜는 앱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설 내용 쓰기 앱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입문 앱도, 에디팅 앱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에디팅 앱이 있거든요. 이 에디팅 앱은 사실 그 구조 자체가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드린 링크와 그리고 제가 프롬프트도 공유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프롬프트 보고 한번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대망의 메시업. 네. 얘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서 한 번에 AI가 막 10개, 20개씩 돌아가게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네, 실습이에요, 실습. 네. AI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모듈 연결하기, 메시업 만들기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AI 매시업 빌더라는 게 뜨고요. 왼쪽에 내가 만든 AI 앱들이 쭉 뜹니다. 아까 소설 기획안 작성 전문가, 네, 랑 막장 기본 구조, 그리고 소설 내용 쓰기, 이게 다 떴죠. 그냥 잘 따라와 주세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 인풋을 넣었을 때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 게 소프트웨어의 구조입니다. 자, AI 매시업 빌더도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서 스타트 노드에서 인풋을 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엔드 노드에서 아웃풋을 정의를 하는 게 끝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프로세스 정의하고요. 자, 인풋 정의부터 할게요. 인풋 정의는 자, add 인풋을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하단에 add 인풋, 인풋 추가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인풋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똑같죠? 네. 아까 인풋 넣은 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기 변수명이라고 하는데 이 변수명은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쓰시고 싶은 소설 컨셉을 말해주세요. 네, 쓰시고 싶은 소설 컨셉을 말해주세요. 라는 서식이 생성이 돼서 유저한테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유저한테 딱 요거만 받을 겁니다. 쓰시고 싶은 소설 컨셉. 요게 이제 초록색으로 여기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메시아 이름 네, 소설 작성에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풋을 받았으니까 이제 프로세스 정리를 해줘야 되죠.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기획을 하는 겁니다. 유저가 나한테 던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자, 기획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제가 아까 넣었던 것들이 싹 다 나와요. 그렇죠? 네. 문학적 완성도 소설 기획한 기획 전문가입니다. 뭐 하고 그리고 노블 컨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변수 나오고 나왔죠? 네, 나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럼 우측에서 이 회색으로 표시된 하이라이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색깔이 다른 것들은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설정이 안 됐다라는 뜻이니까 꼭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뭐냐? 그럼 자, 얘는 뭘로 할 건데? 그럼 얘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다른 인풋 밸류를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뭐 밸류를 그냥 고정된 밸류를 써줄 수도 있어요. 고정 밸류.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유저한테 인풋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유저 인풋 받은 거를 딱 누릅니다. 네, 초록색이 아까 인풋을 초록색으로 받았는데 여기도 초록색으로 변했죠. 지금 제가 선택한 소설 기획안 작성 전문가라는 모듈이 초록색 인풋과 연결이 됐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이걸 돌리고 나면 여기에서는 아웃풋에서 소설 기획안 작성 전문가라는 아웃풋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개도 넣을 수 있고, 네. 여러 개 당연히 넣지는 않겠지만, 네.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만 한 다음에 제가 발행을 하게 되면 이 매시업의 최종 결과값은 소설 기획안 작성 전문가예요. 아까 기획한 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소설의 막장 기본 구조를 설정을 했잖아요. 자, 막장 기본 구조. 여기입니다. 막장 기본 구조. 자, 막장 기본 구조는 여기서 1번 앱에서 나온 기본 구조를 가지고 막장의 세부 내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막장의 세부 내용. 자, 그래서 여기에도 기본 구조라는 변수값이 있습니다. 자, 기본 구조라는 변수값을 그러면 아까 1번 앱에서 생성을 한 아웃풋 값을 받을 거예요. 얘를 설정을 하면 아웃풋 값이 이렇게 이 안으로 기본 구조로 들어오도록 설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출력 형식이 있는데 이 출력 형식의 각 막장에 대해서 제목을 명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막장에 상세 설계를 작성을 하세요. 상세 설계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거 상세 설계가 이제 나온다고 했죠. 근데 각 막장의 설계가 끝나면 디리미터를 다음 줄에 입력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막장에는 디리미터를 넣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막장에 대한 풍성한 설계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컨셉이 나오는데요. 디리미터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각 막장이, 자, 10개의 장이 생성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개의 장이 짝짝짝짝짝짝 생성이 됐는데, 자, 이거를 10개라고 AI한테 어떻게 알아보게 할 거예요? 프로그래머한테, 야, 이게 10개가 생성이 됐어. 막이 10개야. 그러니까 너는 10번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보게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텍스트 분할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네, 텍스트 분할이라는 모듈을 클릭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중간에 텍스트 분할 모듈이 들어갔죠? 네, 그럼 텍스트 분할 모듈을 네, 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분할할 텍스트가 뭐냐라고 뜹니다. 자, 분할한 텍스트는 뭘까요? 아까 막장 기본 구조에서 생성된 디리미터가 포함이 된 막장의 구체적인 설계도가 우리가 나눌 텍스트죠. 그래서 얘를 나눌 거예요. 자, 2번 모듈을 나눌 겁니다. 2번 모듈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막장 기본 구조를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로직, 그러니까 논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논리는 두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토큰 사이즈. 뭐 예를 들자면 번역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뭐 디리미터라는 우리가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 같은 거 할 때는 청크 사이즈로 나눕니다. 토큰 사이즈. 텍스트가 얼마나 기냐 이걸로 나누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딜리미터 설정을 했죠. 여기서는 AI가 뱉어내는 특정 단어 조합을 만나게 되면 이 텍스트를 쪼개게 됩니다. 아까 저기서 예를 들어서 이 2번에서 10개가 생성이 됐어요. 2번에서 이제 10개가 생성이 되면 딜리미터가 9개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딜리미터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9번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9개의 텍스트 뭉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텍스트 뭉치가 나왔어요. 텍스트 뭉치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실습이니까 그냥 쭉 따라오십시오. 자, 텍스트 뭉치가 나왔으면 이 텍스트 뭉치 나와가지고 뭘 해줘야겠습니까? 네, 루프를 돌려줘야겠죠. 이제 아까 소설 작성 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여기 소설 내용 쓰기 앱이 있었는데 이 소설 내용 쓰기에다가 루프를 돌려줄 거예요. 자, 이제 내용 쓰기 내용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루프 모듈에 내부 모듈로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루프 모듈에서 얘의 로직을 써가지고 여러 번 돌릴 거라는 겁니다. 루프는 여러 번 돌리는 거고요. 리듀스는 여러 번 돌리되 이전에 생성된 결과까지 참고를 해서 돌리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소설 쓸 때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맥락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뭘 썼는지도 좀 알려줘야 된다, AI한테. 그거를 리듀스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루프의 기본 구조부터 설정을 할 건데, 루프에 저는 우린 리듀스를 쓸 겁니다. 리듀스를 쓸 거고요. 리듀스를 설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리듀스 모듈이 로직이 받을 n개, 아까 잘랐던 n개의 모듈을 뭘 받을 거냐를 설정을 합니다. 이게 여기 나오죠?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 모듈, 텍스트 분할 모듈에서 되어 있는 거를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n개 잘린 모듈이 루프가 될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내부 모듈로 다시 가셔서 여기서 이제 길을 잃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이거 녹화된 거 공개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참고 자료 드린 거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바로 다 답변을 드릴 거니까 혹시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인터널 모듈로 들어가고요. 자, 그럼 인터널 모듈 아까 소설을 쓸 건데요. 자, 소설 쓸 거예요. 소설 쓸 때 소설 구조가 있었죠. 소설 구조. 소설 구조를 어디서 받았죠? 어디서 만들었죠? 네. 1번 모듈에서 만들었죠. 네, 그러면 1번 모듈의 아웃풋을 설정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전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랑 맥락이 있게 작성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전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아까 제가 여기서 이거 잘라라, 2번 모듈에서 생성된 걸 잘라라 라고 해서 하면서 리듀스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네,
현재 아이템과 이전 결과라는 값이 선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전 결과를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죠? 궁금한 게 생기시지 않나요? 첫 번째 돌아가는 모듈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돌아가는 모듈에서는 이전 모듈 참조를 안 합니다. 자동으로 안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n번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두 번째 돌아갈 때부터 이전 결과값이 나와서 참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 설계도는 어디에 있냐? 장의 세부 설계도는 어디 있냐? 아까 텍스트 자른 거 있죠? 그 텍스트 자른 게 3번이 없잖아요. 3번을 아까 그 리듀스에서 설정을 했는데 3번에 현재 아이템이라는 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이템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오, 짠, 네, 이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저한테 소설 컨셉을 받으면 1번 모듈이 소설 컨셉에 따라서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2번 모듈이 1번 모듈이 작성한 기획안에 따라서 막과 장의 세부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모듈이 막과 장의 세부 모듈을 작성된 거를 특정한 텍스트 조합 기준에 따라서 자르고 이렇게 잘려진 막과 장의 세부 구조와 그리고 소설 기획을 바탕으로 해서 리듀스 모듈이 소설 내용 쓰기의 로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n번 돌려서요. 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네, 엔드 모듈. 제가 아까도 소프트웨어는 인풋과 아웃풋이 전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자, 인풋을 정의했고 프로세스를 정의했고 이제 아웃풋을 정의를 하면 4번 루프랑 리듀스 모듈을 합친 결과값 n번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n번을 합친 결과값이라는 게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넣고 네, 넣고 그 다음에 퍼블리시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되면 나만의 커스텀 소설 앱이 완성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쓰고 싶은 소설 컨셉만 입력을 하면 내가 설정한 그 기준들에 맞춰서 기획을 잡고 막과 장의 내용을 쓰고 막과 장의 내용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쓰는 소설이 됩니다. 여기다가 논문까지 추가해 주시면 좋다라고 했죠. 이게 AI가 아무래도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논문을 하는 게 좋은데요. 논문을 할 때는 저는 비싼 모델은 추천은 안 드려요. 왜냐면 논문은 돈이 사실 뭐 예를 들자면 보통 이제 소설에 비해 40만 토큰을 생성을 하는데 40만 토큰을 비싼 모델에 돌리면 한 4불 정도 나옵니다. 그죠? 4, 5불 정도 나오는데 이거 너무 비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싼 제미나이 플래시 2.5 모델 정도만 돌려도 충분히 좋은, 괜찮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네, 주민님. 에디포 소설 창작, 여기나를 하는 소설. 이렇게 해서 런 돌리면 네, 왼쪽에 이제 소설 네, 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제가 좀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결과값이 다 나와요. 첫 번째 단계, 소설 기획안 작성 전문가는 네, 기획 노트, 뭐, 네. 이거는 이제 뭐 새 기억이 도착했습니다라고 한 제가 쓴 미스터리 소설인데, 네. 첫 번째 결과는 값, 뭐 캐릭터, 네. 막과 장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장 설계. 여기 다 토큰 얼마 썼는지, 크레딧 얼마 썼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 막장 상세 설계 이런 게 쭉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저는 여기서는 책 커버 작성하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책 커버 작성하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기획 내용을 준 다음에 AI한테 이미지 AI용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AI용 프롬프트가 만들어졌고요. 책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책 타이틀을 텍스트를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 이미지 프롬프트랑 책 타이틀을 다음에 나노 바나나 프로랑 연결했어요. 나노 바나나 프로 2. 네, 그랬더니 여기 이런 책이 나왔네요. 책 커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모듈. 분할 모듈 같은 경우는 청크를 얘가 막장을 14개를 했대요. 그래서 14번 잘렸고요. 14번 잘린 결과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시면 어떻게 잘렸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청크 1, 2, 3, 4, 5 해서 확인 다 가능하시고요. 뭐 옆으로 가시면 또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루프를 돌렸잖아요. 네, 루프 돌린 것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네, 네, 여기 이렇게 14번 돌아간 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거는 뭘까요? 네. 이거는 에디트인데, 자,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잘 안 돌아간 거예요. 에디트를 제가 원래 14번이 돌아가게 돌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14번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만약에 이런 에러가 나면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제 프롬프트, 내가 짠 프롬프트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짠 게. 네. 그런 다음에 최종 결과는, 이 결과들을 다 합친 결과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책 커버와 그리고 실제 전체 소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소설이 다 나오고 나면 공유를 눌러서 민감한 내용 같은 경우는 링크만 생성을 해서 특정 링크를 생성을 한 다음에 뭐 아시는 분들께만 공유를 하실 수 있고요. 혹은 저희가 젠 디스트릭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젠 디스트릭트로 공유를 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뭐 네, 제 기억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발행을 누르시면 젠 디스트릭트에서 네, 우리 소설이 공유가 됩니다. 요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안 보이는데 요 소설 같은 경우는 네, 페이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돼서 네,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젠디스트릭트에서는 이걸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이딥 오늘 그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근데 이거 다 딱 그 한 번에 내 소설이 나왔는데, 나 이거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챗 있잖아요. 그걸로 수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수정하면 문서 전체를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 문서를 수정하실 때는요. 덕 스튜디오라는 곳에 가셔서 네, 문서 수정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서 수정하기를 누른 다음에 최근 기록에서 네, 요거 선택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업로딩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각각의 잘려진 청크들을 하나씩 AI로 수정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4,000 토큰 단위로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한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네 이렇게 저희 그 마이디포 지금 소설 창작 앱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량으로 생성할 때 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소설뿐만 아니라 뭐 카드 뉴스나 혹은 또 웹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티모달리티를 이용을 하면 웹툰 같은 경우도 캐릭터 계속해서 일관성 유지하면서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업들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상당히 아주 쉽지는 않아요. 컨셉 자체가 아주 쉽지는 않고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뭐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엑셀에 시간 투자했었던 것처럼 AI를 배우려는 그 플로우를 만들려는 그런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사실 채팅만 쓰셔도 돼요. 저희 마이디포 채팅은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저희가 컨텐츠 창작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저희는 이 채팅을 할 때 컨텍스트를 압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GPT 서비스나 제미나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채팅을 하는 와중에 하는 그 모든 대화들을 압축을 하거든요. 대화를 압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압축을 해야지 토큰 절약을 하잖아요. 어차피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까? 고정된 값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컴퓨팅 자원 활용에서 유리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컨텍스트를 잃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기억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이디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달하는 걸 컨셉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면 모델 캐파를 끝까지 써라. 쓸 수 있을 만큼 써보셔라.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맥락을 유지한 답변을 잘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근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혹은 또 맥락을 잃기 시작했다. 오히려 너무 컨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맥락을 잃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요약을 하셔가지고 다시 채팅 세션을 시작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 이제 로딩이 됐어요. 그래서 로딩이 됐는데 보면 48개의 청크로 이제 잘려진 건데요. 48개의 청크로 잘려진 거를 여기에서 이 섹션에 대한 제한 없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프롬프트 쓰시면 됩니다. 좀 더 캐주얼하게 써줘. 좀 더 캐주얼하게 써줘라고 하면 이 섹션만 AI가 수정을 하게 됩니다. AI가 수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해당 문장마다 뭐를 고쳐야 될지 제안을 주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앱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를 하시게 되면 사용량의 10%는 여러분들께 적립이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마이디포에서 크레딧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향후에는 실제로 이거 페이아웃을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유튜브처럼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디포의 그 무료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마이디포는 사실 그냥 무료로도 쓰셔도 돼요. 저희가 무료로 푼 기능이 GPT 5.1 미니 채팅이고요. 채팅에서는 GPT 5.1 미니인데 GPT 5.1 미니 굉장히 쓸만합니다. 이게 뭐 무시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 4 모델이나 뭐 훨씬 나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작업들은 그냥 무료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이게 그리고 10페이지 번역. 번역도 딴 데서 하면 10페이지만 던져줘도 사실 번역 다 안 해주거든요. 막 요약하고 그러잖아요. 토큰을 아끼려고. 그래서 마이디포에서 그냥 번역하시면 생성형 AI의 굉장히 파워풀한 맥락 파악 기능을 이용을 해서 10페이지 번역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15분 분량의 노트록은 무료로 뽑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로 초대 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외부로 제품 서비스 브로셔 만들기. 자, 이게 잠깐만요. 오, 잘 나왔네요. 네. 잠깐만요. 다른 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도 저희 서비스로 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초대 페이지와 외부로 제품 브로셔 만든 다음에 바로 YD4에다가 배포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친구들한테 그냥 공유하시면 되겠죠? 자, 초대 페이지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제가 외부로 초대 페이지 만들기 템플릿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복사 누르시면 돼요. 복사 누르시면서 RSVP 링크나 이미지 URL,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미지 URL을 주시고 RSVP 링크는 뭐 내가 구글 폼을 이용해서 RSVP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 구글 폼 링크 넣으시면 되겠죠. 자, 복사한 다음에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디포로 가서 레코멘디드로 가서 웹페이지라는 팁이 있거든요. 웹페이지로 가시면 무료에 웹 인비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웹 인비테이션. 자, 이 웹 인비테이션으로 가시면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거 붙여 넣으시고 자, 붙여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컬러, 뭐 백그라운드 컬러 하얀색, 메인 컬러는 파란색. 그래서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리시면 뭐가 나오냐? 네, 이런 초대 페이지가 나와요. 바로 외부로 바로 공유하실 수 있는 초대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지도까지 나온 예쁜 페이지가 나오고 RSVP 링크까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링크로 공유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친구들이랑 링크로 공유해 주시면 돼요. 엄청 쉽죠? 네. 이렇게 해서 공유하시면 제가 지금 방금 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링크를 여러분들도 직접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브로셔,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랜딩 페이지 브로셔 내용 제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여기 빌드 웹 브로셔라는 게 있어요. 웹 브로셔 만들기 한글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이거는 검정색 백그라운드는 검정색 컬러는 빨간색 해서 돌리시면 어떤 게 나오냐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브로셔 페이지가 나옵니다. 노벨크래프트 스튜디오 맞춤형 소재 제작 플랜 뭐 해서 아까 공유한 이미지도 들어갔고 랜딩 페이지 서비스 소개 페이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 누른 다음에 share with the link, 링크로 공유하기 누르면 친구들과 혹은 또 아시는 분들과 바로 이렇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료로 풀어져 있는 기능이니까요.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제가 GPT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린 게 GPT-5 모델이 사실 디자인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맡길 때는 GPT의 5 이제 최신 모델들을 쓰시면 좋은데 이 모든 것들이 GPT-5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모델들을 무료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정해진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아주 그 플랫폼이다 생각하시고 웹브로셔 만들거나 또 인비테이션 페이지 만들 때 많이들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덕스튜디오에서 했던 거 좀 보여드리면 제가 캐주얼하게 써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복성을 질렀다, 난리 났다라고 바꾸세요. 네, accept 수용 혹은 거절, 네, 수용, 네, 여기는 뭐 수용, 네, 거절 해서 쉽게 편집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덕스튜디오예요. 그래서 덕스튜디오 기능도 긴 문장들, 여러분들 쓰신 소설들 하나하나씩 AI를 가지고 편집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는 뭐 질의응답 부분 있고 뭐 또 있는데 오늘 여기 한번 제가 이제 링크 공유 드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져가실 내용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AI는 기본적으로 통계 머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풋들을 주면 좋은 아웃풋을 받는다. 그런 좋은 인풋들을 매번 하지 말고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실제 그 플로우까지 정의를 한 다음에 소설 쓰기. 그리고 이 소설 쓰기를 할 때는 특별히 맥락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주시면 맥락이 유지된 소설, 그리고 또 캐릭터가 유지된 소설, 혹은 여기서 질문이 나왔던 연극 대본, 또 게임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계속 제가 개인 메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개인 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장시간 1시간 반이나 20분이나 진행을 하게 되는데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 리워드 창에 10불 다 넣어드렸거든요. 이 리워드를 여기 버튼 누르시면 컨버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컨버팅을 예스 컨버트 누르시면 10불이 다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10불 크레딧 드렸으니까 많이 실험해 보시고, 그리고 또 모르시는 것들은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녹화한 동영상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저희 신사동 AI 창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